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캐딜락 XT5입니다. 오늘 다시 초미녀기자 김미연 씨와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미녀로 인정받아 기분 좋은 김미연입니다. 예, 이 캐딜락 XT5는 캐딜락의 미드 사이즈 SUV죠. XT가 또 크로스오버를 의미한다고 하죠. 네, 기억들 하시겠지만 좀 더 펑퍼짐한 얼굴에 SRX가 있었고요. 예. 이제 그 이름이 사실은 실질적인. 예, 그러니까 SRX의 이제 후속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SRX랑 비교하면 어때요? 저는 특히 전면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둥글게 퍼져 있던 것들을 좀 날카롭고 좋게 다듬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옷으로 비유하자면 패딩 점퍼를 입었다가 몬클레어 패딩 점퍼였는데 오직 버전 무슨 코트 약간 단정하게 여며맨 활력이 느껴지고, 동시에 아쉽지만 저는 쉐보레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비슷해 보이지 않나. 예. 확실한 거는 딱 전면에 보면은 진짜 존재감이 확실하죠. XT5는 이 통상적인 SUV보다 좀 납작한 느낌이 있죠.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자동차 회사들 경향이 소위 말하는 루프라인을 얇게 깎고 좀 누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최근에 얼마 전 오픈한 그 북미 오토쇼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눌러서 다르게 만든 차들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에를 보면은 뒤에 이 트렁크 뾰족하게 이제 이렇게 V형 그 라인이 있잖아요. 저것도 전형적인 캐딜락의 그 디자인 같아요. CTS도 그렇고 ATS도 그렇고 저런 같은 디자인 흐름을 갖고 가고 있죠. 네, 그거랑 저는 개인적으로 등갈비뼈라고 표현하는 그 특유의 아주 강렬한 일자형 리어가 아예 사라지지는 않았고요, 당연히. 조금 그래도 전체적인 룩에 맞게 조금씩 깎여서 다듬어서 딱 붙은 느낌이긴 해요.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트고요. 사이즈는 235에 55R 20입니다. 서머 타이어죠. 네, 좀 이 겨울에 어울리지 않는 여름 타이어가 오긴 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차는 두 개의 트림 중에서 옵션상 하위 버전인 프리미엄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휠 같은 경우는 똑같은 20인치지만 실버 페인티드 피니쉬. 지금 보시는 휠이 스털링 실버 페인티드 피니쉬 휠이죠. 네, 칠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상위 버전의 플래티넘으로 가면 그 알루미늄 자체를 그냥 폴리싱 다듬어서 예쁘게 광택을 내서 나온 버전이 달려 있습니다. 실내는 소재라든가 내장재의 질 이런 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요 대시보드를 이루는 이런 금속이 굉장히 그러니까 전형적인 금속의 느낌 그런 게 좀 많이 나서 여자 오너가 보기에는 어때요? 전에 그랜저 편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디자이너들이 고급감을 추가하는 방식이 요즘은 무광택? 그리고 원재료의 질감, 소위 말하는 텍스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워낙 특히나 이제 캐딜락 같은 경우는 이미 앞서 ATS, CTS 때부터 전체적으로 멀티미디어와 이 유광 패널을 이용한 커넥티드를 굉장히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이런 비슷한 디자인이 계속 촬영될 거고요. 그럼 거기에 균형을 맞추려면 당연히 이런 무광택 재질에 좀 더 고급감을 어떤 부분에서 상세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고민이 되겠죠. 여기도 그리고 보통 이 대시보드에 여기에도 지금 펀칭을 한 게 약간 좀 특이해요. 네, 좋아 보입니다. 보통 여기는 잘 펀칭 안 하잖아요. 그리고 XT5 같은 경우에는 이 대시보드가 상당히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길게 쭉 뻗어 있어요. 이렇게 쭉 뻗어 있는 편이라서 뭔가 좀 이렇게 넓다는 그러니까 전방 시야는 좀 넓다는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그 모니터와 이 센터 패시아 주변에는 피아노 블랙을 이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이렇게 요소 잘 넣었어요. 근데 약간 어색한 이런 마무리의 라이닝은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이제 홈 화면이고요. 여기서 내비게이션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꾹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메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설정을 들어가면은
요런 이제 메뉴가 있는데, 요런 메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쉐보레랑 뭐 폰트도 그렇고 이제 거의 비슷해요. 예. 뒤로는 어떻게 가죠? 아, 저희 그러면 돌아가 볼까요? 예. 그거는 아니죠. 아, 네, 그거, 예, 그거. 예. 아, 다시 홈. 예. 그리고 여기서 온도 공조장치의 이 화면이죠, 이게. 네, 여기서 하셔도 되고, 예. 밑에 보시면 그렇죠. 따로 아주 바로바로 쓸 것들은 기본 버튼 위치에 다 돼 있고, 재미있는 건 비상등이나 위쪽 부분은 100% 터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는 예. 예를 들면 히팅 시트 보시면 이렇게 아, 눌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 터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비상등은 터치고, 네. 예, 터치고 이 열선의 경우에는 이제 눌러야 되는 거죠. 냉방이나 예. 열선 모두. 네. 그렇군요. 네, 중간중간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그 영역 구분을 해놔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헷갈리게는 하지 않도록 예. 디테일한 것들은 신경을 썼네요. 초반에 이쪽 패널들을 생각하면 되게 훨씬 더 발전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공조장치를 지금 작동을 시키면 이 색깔이 굉장히 좀 예쁜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컬러풀하고, 예, 색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마 쉐보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BMW 쪽에서 쓰는 파란색이 좀 더 로얄 블루라고 하죠. 보라색 끼가 있는 파란색을 주로 쓴다면, 예. 이쪽 쉐보레와 GM 이쪽 팀들이 주로 쓰는 파란색, 아주 선명한 네, 예. 파란색 형광기가 있어 보일 정도로 써요. 근데 이 색깔은 여기뿐 아니라 우리 까마로 혹시 예, 까마로. 타보시면 도어 쪽에도 이렇게 라인 하나를 아주 새파란색으로 예쁘게 조명을 깔아놨거든요. 예. 같은 느낌의 색이에요. 예. 그들만 어떤 좀 더 명랑한 색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수납 공간이 하나 있죠. 네. 여기 딱 그 뭐라 그럴까, 핸드폰 놓기 되게 좋은, 예. 네, 소리 안 나고 예. 깊숙하고요. 그리고 네, 우리 모든 미국 차에 아주 미덕은 예. 컵홀더가 확실하게 2개 이상이라는 거. 그렇죠. 컵홀더가 그리고 뭐라 그럴까, 깊어요. 네. 예. 제가 지금 커피숍에서 가져온 종이컵을 한번 껴볼게요. 예, 딱 맞게 아주 좀 깊어.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만큼 목까지 거의 잠겨요. 네, 네, 일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덮개가 이렇게 따로 있고요. 네. 덮개의 작동도 좀 꽤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네. 요런 거 보면, 근데 요런 부분은 좀 뭔가 약간 좀 이렇게 갭이 좀 벌어진 게 네. 약간 좀 그렇긴 하죠. 네, 안쪽에 이렇게 가죽들을 붙이거나 하는 것들은 좀 꼼꼼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캐딜락 차로는 이게 처음으로 이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됐죠. 네, P를 누르면 바로 그 파킹 브레이크까지 잡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만 기어 변속이 되는데, 대신 리어 같은 경우 뒤로 후진은 한 단계 더 거치게 되어 있어요. 왼쪽으로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해보면 버튼을 누르고 올려서 이렇게 옆으로 젖혀야지 이제 파킹이 됩니다. 아니, 후진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다시 이제 D가 되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좀 특히 이제 속도 내서 후진 주차 세게 하는 거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반드시 정확하게 잘 보고 걸리도록 넘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서, 예. 제가 집에서 주차를 막 해보니까 예. 원래 저희들 하는데 드르륵 위아래만 하던 습관인 사람은 초반엔 좀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사실 전자식이 훨씬 편하죠. 네, 그리고 예. 뭐 안전하고요. 예. 이렇게 한 단계 있는 게. 예. 그리고 여기 캐딜락은 이쪽 센터 콘솔 박스가 약간 좀 특이한 게 있죠. 제가 이 차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디테일은 바로 이 센터 콘솔 옆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는 예. 특별한 공간이에요. 보시면 핸드폰 하나를 딱 넣기 좋은 사이즈로 관통이 되어 있어요. 예. 뭐 동전 같은 건 놓지 말라고 친절하게 잘 써놨죠. 예. 그럼 보통 우리가 USB 단자는 이 안에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아주 흔한 디자인인데, 예. 보통 이거를 밖으로 빼고 선을 연결해서 핸드폰을 어딘가 놓고 이러다 보면 너무 지저분해져요. 그렇죠. 줄 때문에. 걸리적거리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렇게 통과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깨끗하게 여기다 딱 잭을 연결하면, 네,
뭐 충전도 하고 배터리 부족하다고 막 뜨네요. 깔끔하게 하고, 깔끔하게 유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닫으시면 딱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운전에 전혀 방해되지 않는 수준. 그러니까 요거는 참 뭐라 그럴까 아주 편의성 를 위해서 아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뭐 이게 약간 미국의 유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지금 바로 보이시진 않는데 이 센터 콘솔 밑으로도 양쪽으로 뚫린 로터리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크라이슬러 200이 잠시 들어왔을 때 그때도 걔네가 뭐 실내 디자인으로 상을 받았다고 자랑한 부분이 바로 이쪽 아래 공간을 로터리 공간을 둬서 이제 앞으로 뭐 아이패드든 좀 더 큰 전자기기를 상시로 쓰는 분들에게 편의 사양을 더해준 게 굿 아이디어였었죠. 마찬가지로 이 차도 그 아래쪽 로터리와 틈새들을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콘솔 박스 크기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기어 레버 뒤에는 주행 모드랑 트랙션 컨트롤 오프 버튼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드 버튼을 눌러서 투어와 AWD 스포츠 모드 3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질도 괜찮은 편이죠? 네, 보스 오디오 채용하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CD 플레이어가 없습니다. 캐딜락은 지금 뭐 지금도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커넥티비티가 강조된 이런 시스템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없애고 있다고 하시네요. 저는 뭐 CD 플레이어 상관이 없는데 김미안 기자는 굉장히 안타까워하네요. 음악 한번 지금 들어볼까요? 네, 제가 꼭 CD로 들었던 클래식 일부러 한번 선택해봤는데요. 블루투스죠 지금? 저의 휴대전화와 지금 블루투스 연결을 했고요. 어떠세요? 저작권 때문에 이만 듣고요. 참고로 지금 블루투스라서 음질이 떨어지죠, 그렇죠? 직접 연결하는 것보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톤 설정 같은 것들을 위치든 아니면 저음이든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정리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클래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들리는 기분이었다면 제가 요 앞서서 잠시 그 흑인 음악이라고 흔히 말하죠. 그 블랙뮤직 계열의 우퍼가 좀 세면 듣기 좋은 것들을 좀 몇 개를 들어보니까 아주 파워풀해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앞서 뭐 클래식과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블루투스긴 해도 확실히 그 어떤 소스에 따라서 약간 반응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지금 방금 들려드린 그 뭐라 해야 될까 R&B라거나 비트 있는 비트나 우퍼가 좀 중요한 소위 말하는 저음 때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잘 들릴 수 있는 오디오 시스템이고요. 다만 클래식 같은 걸 특히 뭐 저처럼 꼭 CD로 듣고 싶다 이런 정도의 분들에게는 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계기판 디자인은 좀 상당히 현란한 것 같아요. 뭐 캐딜락답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되게 선명하고. 외관이 굉장히 그 거들먹거리는 수액 가득한 캐딜락이었다가 단정해진 만큼 또 원래 그 특유의 그런 수액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존의 캐딜락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뭐 이런 말씀 뭐하지만 그 뒷모습만 보면 그렇게 외제처럼 안 보이게 많이 라인들이 단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을 이런 계기판에 저런 눈금 하나도 반짝반짝하게 처리를 해서 좀 대신 상쇄하고 있지 않을까요? 계기판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XT5의 도어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상하의 높이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무겁습니다. 무겁죠. 여자가 열고 닫기 좀 무거운가요? 네, 많이 무거웠고요. 제가 내리막에 차를 세워놓고 문을 여는 순간 문이 만개하더군요. 무게로 저절로 탁 열리는 거였고요. 그리고 뭐 특히 제가 미국 계통의 어쨌든 미국 시장을 좀 염두에 두고 많이 만든 차들의 특징이 저 같은 몸이 좀 이렇게 크지 않은 사람에게는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이 창문 밑으로 있는 도어가 되게 높아요. 어깨선에 버금가거나 거의 맞먹는 이상?
그래서 마치 스포츠카 왜 처음 탔을 때 땀이 훅 꺼진 느낌이 들어서 시야가 앞이 넓은데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이 착각하듯이 이 차도 저도 처음에는 딱 탔을 때 앞쪽 보닛이 평평한데도 되게 두껍게 느껴지고 문 높이도 높으니까 좀 이렇게 갇혀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차는 유리는 4개 모두 하향이 원터치고요. 2열은 그러니까 상향이 원터치는 아니에요. 네. 할 거면 다 하지. 네, 한상기 기자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계속 누르게 만드는 도어 버튼인데 뭐 저는 항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저는 별로. 저는 원터치 되게 집착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이 도어에는 여기에 이 트렁크 열림 버튼도 있죠? 네, 저게 3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여기 운전석에서 트렁크 열고 닫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열림의 높이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치 아니면 4분의 3만 열고 싶다 이렇게 따로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열의 레그룸은 넉넉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캐딜락 차들에 비하면 실내 공간도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제가 앉았을 때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 2개 반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앉아도 충분하죠. 여자가는 뭐 훨씬 충분히, 넉넉하죠. 롱다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맞아요. 하체가 길죠. 아무튼 다른 차들을 특히 뭐 푸조나 이런 차들은 보면 소위 패밀리카로 만들어도 뒷좌석이 굉장히 좁은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엉덩이가 닿는 시트면 자체가 작은데 아무튼 캐딜락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뒷좌석도 시트를 푹신푹신 넓게 잘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2열 시트는 등받이 각도도 조절할 수가 있죠. 폭이 큰 건 아닌데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장점 요즘엔 다 되죠. 웬만하면. 네, 뭐 2대 4대 2로 분할 접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트렁크 활용도 당연히 높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정말 3명이 앉을 수 있느냐의 관건인 중간 자리도 비교적 완만하게 해두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가운데 부분이 보시죠. 안 올라왔죠. 바닥을 평평하게 잘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3명 앉을만 해요. 그쵸? 네, 뭐 굳이 이렇게 착착착 앉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뒷부분에도 송풍구를 당연히 고급차에 걸맞게 뭐 에어컨이나 열풍 다 넘어올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고, 특이점은 아래쪽에 지금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무려 230V짜리 3구 잭이 있어요. 지금 김미한 기자가 앉았는데요.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남죠, 공간이. 그러니까 제 주먹으로 하면 주먹 2개 반 정도 남고요. 김미한 기자 3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공간은 넉넉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여기에 캐딜락의 V라인을 살린 버튼들이 따로 공조장치가 또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작은 수납 공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30V짜리 3구가 안전하게 커버 씌워서 되어 있고, 역시 거기도 USB 단자가 USB 되어 있고요. 단자가 2개 있는 거 아니에요? 2개 맞고요. 그리고 뭐 저는 사실 이쪽 계열 차들의 가장 큰 미덕은 전자기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시원시원하게 레이아웃을 잡았다는 것들인데 보통 뭐 흔히 말하는 독일 스포츠카 기어를 보시면 USB 단자가 있다 한데 그게 바로 충전이 잘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특히 포르쉐 이런 친구들은 그냥 음악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잭에 지나지 않는데, 아예 이 차는 꽂는 즉시 바로바로 충전되는 버전으로 다 USB 단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 XT5는 USB 단자가 4개가 있는 거네요, 총. 그렇죠. 그리고 파노라마 루프도 적용이 됐어요. 이 캐딜락은 이거를 울트라 뷰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울트라라는 단어는 저희 8090 세대에게 일본 만화에서 많이 들었던 일본식 영어 단어인데, 울트라뷰인데 사실 그렇게 아주 울트라하진 않아요, 넓이가. 그냥 일반적인 썬루프? 일반적인 파노라마 루프의 사이즈고 푸조에 비하면 좀 못하죠. 암레스트에는 이렇게 컵홀더 2개가 마련이 되죠. 그리고 올록볼록하게 미끄럼 방지 기능이 되어 있는 데다가 이 전체가 통으로 고무 재질이에요. 고무예요. 그 얘기는 즉슨 뭘 꽂고 흘려서 뭐 난리를 치더라도 최소한 이 주변은 그냥 물수건을 쓱쓱쓱 닦아버리면 되는 아주 편의성을 좀 실용성을 강조해야 된다고 할까요? XT5의 트렁크 기본 용량은 850리터, 2열 시트를 접으면 1784리터로 늘어납니다. 이 트렁크가 되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되게 네모 반듯하게 잘 돼 있고, 이 바닥을 열면은 저기에 그러니까 레일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레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프레스 눌러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양쪽에 있는 거, 양쪽에 이렇게 딱 하면은 저 안에 있는 저 바를 고정을 시켜서, 그러니까 구획을 나눠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외건에서 많이 보던, 유럽의 외건차에서 많이 보던 그런 레일 시스템이 있어서 실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시트도 여기서 접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저 레버를 당기면은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죠. 조금 세게 당겨야 됩니다. 예. 이렇게 접히는데요. 이 정도면 뭐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긴 하죠. 저거는 근데 왜 접히다 말았네요. 네, 저희 가방을 놔서 그런 것 같은데. 가방 없어요. 제가 뺐어요. 아, 진짜요? 예.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디테일이 약간씩 오잖아요. 예. 미국에서 온 친구들. 보시면 그냥 접기 전에 트렁크 용량일 때는 예. 골프백 같은 걸 일렬로 놓을 순 없고요. 예. 예, 당연히 이게 튀어나와서. 예, 예. 아무래도 그런 공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대신 뭐 디럭스 유모차랄까? 큰 것들을 좀 아기들과 함께 용품을 많이 지니신 분들에게는 아주 충분한 넓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걸 이제 접으면 확 늘어나니까. 그렇죠. 네. XT5는 북미랑 우리나라에는 3.6L 엔진이 탑재가 되고요. 중국에는 2.0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3.6L V6 엔진의 최고 출력은 314마력, 최 토크는 37.4kgm입니다. 히터 1단만 튼 상태이고요. 공회전, 뭐 가솔린 엔진이니까 당연히 공회전 소음은 조용하죠. 지금은 아예 이제 꺼버렸습니다. 상당히 조용하죠. 엔진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정도는 아닌데요. 뭐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정적까지는 아니고. 예. 뭐 어쨌든 가솔린 차를 조용해서 산다는 분들께는 예. 만족할 만한 정도기는 해요. 만족할 만한 정도의 정숙성이죠. 네. 예. 그리고 뭐 이따 주행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뭐 저속에서는 변속 차가 좀 이렇게 쿵쿵 있다고 쳐도, 나머지 특히 이제 뭐 오토 스탑앤고 기능이 발휘될 때는, 예, 재시동할 때, 네, 예. 굉장히 부드럽고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재시동이 되는 거죠. 네, 막 몸이 막 디젤처럼 막 흔들리면서 시동이 다시 걸리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예, 보통 이제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스톱 스타트 때 재시동할 때 좀 이렇게 차가 이렇게 진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승차감 저하가 되는데, 이 XT5는 뭐 가솔린 엔진답게 그런 거 별로 없죠. 거의 없죠. 아주 깔끔하게. 참고로 김미아 기자가 그런 거 아주 극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라락 올라가는 느낌이야 라고 아까 말하고 고급스럽다고 표현했는데, 예. 한 기자님은 가솔린 차는 다 그렇지 무슨 소리냐, 네가 오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거는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그럼요. 예. 그건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그냥.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가솔린 중에선 제일 부드러웠어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차가 이제 공차 중량이 2톤이 좀 넘는데, 2톤이 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가 이제 배기량이 있고 출력도 세기 때문에 일상적인 용도는 물론 이제 어쩌다 보면 이렇게 평하고 그냥 달릴 때도 충분한 힘을 발휘를 하죠. 네, 그리고 뭐 앞서 SRX를 어쨌든 이온 차라고 볼 수 있으니까 비교를 하자면 기존 차보다 60kg 정도 몸무게를 줄인 거예요. 예. 네, 줄이기도 했고 전체적인 사이즈도 아까 제가 겉 디자인 설명드리면서 느끼셨겠지만 조금씩 볼륨들을 꺼트렸어요. 그러니까 한 2-3cm 내외에 예. 전체적인 레이아웃 크기를 조금씩 줄였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기존보다는 조금 예. 덜 무겁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내 공간은 좀 더 커졌죠. 네네. 예. 이 엔진, 그러니까 지금 8단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저속에서 살살 움직일 때 약간씩 간헐적으로 좀 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뭐 약간 좀 튀긴 하지만 그렇다고 승차감을 뭐 아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또 기본적으로 이제 고회전 좀 지향이라서 어느 정도는 좀 속도, 그러니까 회전수를 올려야 제대로 이제 힘이 나오는 타입인데,
나오는 타입인데, 근데 기어가 이제 8단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가속에서도 어느 정도 좀 수혜를 입은 것 같아요. 그 김미향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상시에 운전하기에는 어때요? 저는 이 차가 사실은 좀 부담스러웠어요. 네. 저도 뭐 비교적 일반 제 또래 여성들에 비해서 무거운 차, 무거운 핸들 좋아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차는 전체적으로 핸들뿐 아니라 차체 자체가 무거워서 예. 뭐 아주 짧은 거리를 도심 주행을 뭐 짧게 치고 빠지거나 소위 말하는 칼치기 즐기시는 분이라면 예. 절대 이 차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반대로 예. 네. 그런 게 싫은 분들은 그냥 느긋하게 운전하시고 좀 중가속 이상 가서 확 밟았을 때 이 도로를 얘가 막 진짜 꽉 밀고 나가는 느낌이 좋은 분들은 이 차에 만족하겠죠. 운전하는 감각은 어때요? 그래도 저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서 시야가 좋지 않나요? 전방 시야가? 당연히 뭐 주행 시야는 아주 좋은데요. 예.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굉장히 고지대 험로에 살고 있는데 예. 좁은 주차 공간이나 뭐 다세대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 1~2m 간격으로 뭔가 미묘한 주차나 이동을 하셔야 될 때는 사실 이 앞이 보니 끝이 잘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여성, 그쵸. 사실 저도 저 김미향 기자보다 키가 약간 좀 큰데, 저도 제가 지금 시트를 가장 낮게 하니까 보니 끝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게 주정차 할 때 약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예민해지기 전까지는 완전한 센서를 다 믿을 수도 없는 게 주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운전을 썩 잘하셔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이 차를 세컨카로 구매를 좀 희망하고 있는 덱이 있고, 그 덱에서 운전하실 분이 그렇게 운전을 썩 잘하는 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권해드릴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음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한 시속 80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속도에서는 딱 이 타이어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차들이 그렇지만 타이어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때와 달리 김미향 기자가 이제 2열에 앉았거든요. 2열에서 느끼는 뭐 소음 이런 건 어때요? 네, 보통 뭐 그 운전상이나 앞자리와 뒷자리의 소음 정도 같은 게 정말 차이가 나는 차들도 많거든요. 예.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조수석, 운전석, 그리고 이제 뒷자리까지 골고루 앉아봤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건 그러니까 참 좋은 점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2열까지도 이게 방음이 잘 됐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차감은 어떻습니까? 2열은 1열에 비해서? 승차감은 당연히 뒤쪽 포지션이 더 높으니까 예. 네, 조금 안 그래도 이렇게 시각적으로라도 이게 흔들림이 잘 보이기 때문에 예. 아주 썩 좋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앞자리와의 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XT5는 승차감이 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전자식 서스펜션의 성능이 네. 꽤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저속으로 달리면 차가 지금 뭔가 되게 좀 물렁물렁 하거든요. 근데 또 막상 고속으로 달리고 그러면 고속이나 다른 이제 노면 환경에서는 또 단단히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댐핑의 차이에서 이 서스펜션의 성능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 차는 저기 제어를 되게 세게 하네요. 콱콱콱콱 잡네요. 네, 뭐 그 브랜드 설명에 따르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댐핑을 노면을 읽어서 그때그때 알아서 바꿔주는 기능을 자기 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특히 슬립이 느껴지면 예. 조금 전과 같이 저희가 뭐 심하게 꺾거나 해서 슬립이 느껴지면 예. 자동으로 예. 토크 배분하고요. 토크 배분을 예. 해서 올로드로 바꿔놓는다고. 예. 이 차 같은 경우는 저 방금처럼 그 내리막 코너 이제 세게 돌 때 초반에 좀 이렇게 한쪽으로 좀 많이 기운다 싶으면은 그 브레이크를 콱콱 하고 그게 거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탄 차 중에서는 좀 되게 좀 강하게 아주 거는 편이에요. 근데 강하게 거는데 걸었다가 또 이제 금방 또 엔진 출력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이 차에 따라서는 이 감각은 빠른데 실제 속도는 안 빠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XT5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저 동일 코너에서 뭔가 좀 제어가 좀 이렇게 세게 들어가고 초반에 세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속도는 또 은근 높고
그래요. 가속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엔진 소리가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엔진의 음색은 약간 좀 고음이고요. 좀 이렇게 카랑카랑한 맛이 있습니다. 와, 이 차 덩치에 안 맞게 코너 되게 잘 돌아요. 이게 제가 보통 자주 하듯이 가속 페달 거의 끝까지 밟고 돌면은 이렇게 제어가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속도가 주는데, 이게 좀 적당하게 가속 페달 조절하면서 하니까 속도가 더 코너의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너 2번 돌아봤는데 XT5 회전 성능이 이 덩치에 안 맞게, 그리고 기존의 그 캐딜락 이미지에 안 맞게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민영 기자는 그 뒤에서 느끼는 건 어때요? 네, 워낙 훌륭한 드라이버가 운전하시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 같은 건 느끼지 않았지만 어쨌든 쏠림이 당연히 물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가 정말 넘어갈 것 같다거나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다거나 이런 느낌은 다행히 들지 않았고, 사실 일반 운전 기준에서는 이 차가 참 잘 달리지 라는 느낌을 받으시려면 시속 80부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일상 운전을 해본 바로는 80이 되면 이 차가 도대체 무슨 서스펜션과 이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차가 훨씬 가벼워지면서 잘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탄탄하게 좀 지지해주고 그런 느낌이 있나요? 근데 그 이하로 계속 달리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주정차가 많은 분이라면 같은 사이즈에 이렇게 무거운 차를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라면 핸들 두께도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제 손이 그렇게 아주 작은 손도 아닌데 완전 감아지기가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의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정차 계속 하시고 운전 그렇게 원숙하시지 않은 분들이 그냥 세컨카로 막 타는 차로 생각하시기에는 좀 모자라고 아깝죠. 그래서 아까 이제 김미양 기자도 얘기를 했는데, 이 차는 고속도로에 올려놓고 이렇게 꾸준하게 속도 내면서 가는 거기에 그때 가장 좀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그때 연비도 제일 좋고요. 그렇죠. 참고로 이 차 이제 엔진은 이제 V6인데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니까 V6가 이렇게 2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하가 적은 상황에서는 4기통만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없애는 거죠. 지금 이 계기판에 보시면 이 V6라고 이제 녹색 불이 뜨는데, 지금은 이제 V6 6기통이 전부 다 작동이 되는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가속페달 발을 떼면은 이제 V4라고 바뀌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4기통만 작동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그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에 비하면은 이 한쪽, 그러니까 2기통이 휴지되는 그런 타이밍이 좀 약간 좀 인색한 편이에요. 왜냐면 아마 이 차가 이제 무거워서 그렇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살살 밟고 다니면은 그냥 한쪽 기통 AFM이 작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 차는 거의 가속페달을 발을 떼야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무거운 SUV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항상 2박자 이상 늦게 V4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니까요. 지금 내려갔죠. 이게 발을 떼야 돼요. 이 XT5는 패들 시프트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SUV에는 패들 시프트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자주 쓰는 건 아니더라도 패들 시프트가 있으니까 좀 더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할 때는 확실히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저 가속 페달 좀 조절하면서 다니는 게 더 스포티하게 도네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이 차가 회전할 때 속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몇 번 달려보니까 이 차 덩치나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차 회전 성능 되게 좋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액티브한 운전을 즐기는 한상기 기자님 같이 운전 잘하는 아저씨에게는 아주 훌륭한 차겠네요. 아저씨라뇨. 그리고 그리고 여기 뭐죠? 이거 선글라스 박스가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딱 보통의 차들보다 좀 큰 편이에요, 이게. 네, 어른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그러게요. 크고 깊고, 그리고 안쪽에는 벨벳 처리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정말 최소량 가로 세로 한 15cm, 세로 한 8cm 내외에 딱 최소량만 안경을 닫는 부분만 벨벳 처리가 되어 있고요. 진짜로 딱 안경 닫는 부분만. 네.
나머지는 그냥 플라스틱 원래 그대로입니다. 예, 딱 그러니까 실용적이네요. 좋게 말하면 실용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원가 절감. 네, 너무 비싼 명품 고글은 조금 곤란하겠죠. XT5는 전체적으로 동력성도 괜찮고 그리고 고속안정성도 괜찮아요.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으로 달리면은 좀 이렇게 묵직하게 좀 깔리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속으로 크루징할 때 좀 적합한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희 아까 잠시 얘기 나눴습니다만 그 평균 연비를 높이는 방법도 그렇고 V6를 V4로 내려놓게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저의 안정감. 네, 조그만 경험으로는 정말 미국에서 왜 일직선으로 6시간씩 달릴 때 늘 얘기하지만 크루즈 컨트롤은 역시 미국 아이들일 것이지 라고 저희끼리 말하잖아요. 예. 그렇게 운전할 때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죠. 그러니까 고속에서 이렇게 일정한 속도 쭉 달릴 때도 좋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많이 높은 속도로 달릴 때도 의외로 고속안정성이 굉장히 좋고 거기다가 이 차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저속에서 좀 이렇게 지금처럼 저속으로 달리면 좀 부드러운 것과는 좀 달리 고속으로 가면 또 되게 탄탄하게 잘 지지를 해주고 그래서 저는 주행 성능에서는 이 서스펜션이 가장 좋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브랜드 쪽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 네, 어차피 뭐 연비나 요즘 맨날 얘기하는 효율, 가성비로 평가할 만한 차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대신 이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가솔린 쪽에서 조금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동시에 노면을 그때그때 뭐 댐핑을 알아서 조절해서 예. 뭐 최선의 무엇을 제공하겠다 이런 예.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긴 해요. 여성이 운전하기에 그러니까 주정차 할 때 네. 운전대 막 돌리잖아요. 네네네. 무게는 어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되게 웃기긴 한데 저도 가끔 이렇게 뒤로 차 빼거나 돌릴 때는 한 손 운전하고 싶고 실제로 하기도 할 때가 있는데 네. 얘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무거워서? 네, 무거워서 정말 저의 힘을 이렇게 운전을 실어서 돌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면에서 그게 안전하긴 하겠죠. 그렇죠. 예. 이 XT5에도 이 차선 유지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차선 인식을 하고 그 차선 벗어나지 않게 유지를 해주는 장치인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지금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킨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차선에 맞춰서 하는데 이 차가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탔던 차들에 비하면은 이 차선 유지 장치의 이 기능이 그러니까 제어가 그렇게 정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 그러니까 아주 비싼 차들의 탑재능 같은 경우에는 이 차선 가운데로 유지하는 능력이 좋은데 이 XT5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한쪽 차선으로 이렇게 붙잖아요. 붙으면 그제서야 이제 이 차 이제 조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 김미한 기자와 XT5를 잠시 시승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요즘에 SUV가 인기가 많으니까 이 캐딜락 XT5도 좀 이렇게 또 최근에 나온 차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오너가 보기에는 이 XT5는 어때요? 어떤 매력이 있어요? 예쁜 매력이 있죠. 아, 예뻐요? 네. 예쁘다고요? 예쁘다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예. 사실 캐딜락은 약간 이렇게 풍겨지는 법, 예. 보여지는 과실을 신경 쓴다면 사실 이 차를 살 사람이 없죠. 이거 남자의 차 아니에요? 글쎄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는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속을 달리지 않거나 그냥 시내 주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스러운 차예요. 예. 네. 근데 그게 아닌 예를 예. 들면 뭐 맨날 뭐 훨씬 효율이 높고 오늘 내일 매일매일 쓰는 차가 한 대 더 있으신 분들이 야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조금 다른 기분을 주행 성능까지 갖춘 차를 타고 밖으로 튀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예. 이 차가 충분한 감성적이든 아니면 실질적인 주행 능력이든 예. 만족을 시켜드릴 것 같고 예. 그 뭐 운전 모드도 뭐 그냥 투어 일반적인 드라이브 모드죠. 그 예. 투어가 있고 그 다음에 AWD 흔히 이제 내부에서는 스노우 모드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스포츠 모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있는데 예. 다행히 그 각각의 승차 느낌은 탁탁탁 차이는 팍팍 느껴지기는 해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게 되게 형식상으로만 있고 미묘한 차들이 많은데 예.
다행히 뭐 이들은 토크 배분을 아주 능동적으로 하고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XT5는 SR 그 구형인 SRX보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뭐 실내 공간도 넓어졌고 그 기존의 캐딜락의 단점이었다고 했던 그 실내 공간이 좁았는데 차 크기 대비 XT5는 그런 부분에서 약점을 많이 보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주행 성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점을 꼽자면 실내에 좀 약간 좀 마무리가 아주 미묘하게 접착이 조금 덜 되어 있다거나 예,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차값이 얼마인데 저기 내비게이션 화질이 좀 별로예요. 네, 전형적인 이게 아저씨 마인드라고 하더군요. 네. 김미연 기자가. 저희가 아까 사실 겉모습 디자인 짧게 보여드리고 뭐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너무 추워서 저희가 실내 위주로 역시 캐딜락은 실내지. 그럼요, 당연하죠. 예. 고급차는 실내지라고 생각하고 일단 들어와서 좀 세세한 것들 트집 많이 잡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네, 뭐 아주 강력하게 누군가에게 권할 수 있는 차는 아니지만 하나쯤 다른 기분으로 타고 싶다면 거기에는 충분히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춘 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로써 캐딜락 XT5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구나. 권할 수는 없겠어요. 아 진짜? 누구한테? 나 같은 여자. 특히.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타기에 좀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안 했다. 캐딜락 되게 젊어지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운전하기엔 좀 이렇게 좋은 차는 아니야.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워낙 큰 차가 많은 진짜 F150 타는 미국 아줌마들한테 이 차가 컴팩트가 맞아요. 그건 거기 얘기고. 근데 그건 거기 얘기니까.